안녕하세요. 행복씨앗입니다.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. 오늘은 시황이 없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죠? 짐 로저스라고 하시는 분. 저분은 투자에 있어서 전설로 불리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. 이분이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오르락 내리락 그러시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분이 최근에 또 주식 투자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. 몇 가지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. 일단은 먼저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일본의 그 아베 총리 있죠. 지금은 물러났는데 아베 총리가 일본의 그 권력을 장악하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일단은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좀 배경도 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핵심은 엔화를 엄청나게 많이 풀었어요. 엔화를 많이 풀어가지고 즉 돈을 풀어서 일본의 경기 부양을 해왔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돈을 풀어서 경기 부양을 하고 있죠. 그거를 일본은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했었다 이 말이에요.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짐 로저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베노믹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은행에서도 돈 풀고 또 그리고 정부에서도 돈 풀고 돈으로 경기 부양을 하는 겁니다. 덕분으로 지난 몇 년간 일본 주식시장은 많이 상승을 했죠. 또 이 돈을 많이 푸는 게 정부가 돈을 버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? 정부는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닙니다.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풀다 보니까 국가 부채는 증가할 수밖에 없죠. 그 빚으로 일본 경제가 이끌어져 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짐 로저스가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. 돈을 풀게 되면은 주식시장은 오르겠지만은 결국 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일본 서민들은 피해를 볼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늘 우리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꾸 돈을 풀게 되면은 돈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죠. 또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. 여튼 이렇게 지금 짐 로저스가 일본 아베노믹스 이번에 스가 총리가 아베노믹스를 계속 개선한다 그러니까 지금 또 열받아서 그렇게 한마디를 한 거예요.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일본이 큰일 났다 그런 거 절대 아니고 지난 몇 년간 일본에서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경기 부양은 될지 몰라도 오히려 돈에 의지하는 서민들은 더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게 핵심 요지입니다. 그게 지금 잘못된 게 이제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 쪽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고 일본은 그 정도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그걸 갖다가 잘 살펴보게 되면은 현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자 돈을 갖다가 막 풀어 제끼고 있다 아닙니까? 결론은 다 동일하게 갈 것이다. 이번 교사는 요지는 돈 풀어가지고 경기 부양을 한 것 치고 성공한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여튼 지금 우리가 이 경험하고 있는 이 돈 풀기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돈이 계속 풀리는 경향이 있지만은 결과는 그렇게 좋지 않을 거다. 결론은 서민은 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저로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께 계속 이렇게 주식 투자를 권유하면서 이제는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자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조금 더 희망적인 말씀을 조금 해드리자고 하면은 이분은 줄기차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21세기 후반은 중국과 아시아의 시대가 될 거다. 또 그리고 북한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자주 했죠.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개방이 된다 그러면은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. 그런데 저분이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.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은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. 예전에 보면은 이 독일 있죠. 동독과 서독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었다니까. 이때 서독은 경제력이 좀 괜찮았고 동독은 좋지 않았죠. 그런데 이 장벽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었는데 이때 이 서독 쪽은 많이 발전을 했고 동독 쪽은 좀 그렇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이 많은 자본이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가면서
독일 전체가 이렇게 또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됐죠. 또 그리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그동안 90년대 초반에 이렇게 개혁 개방이 될 때 엄청난 투자의 기회가 있었고 지금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. 또 그리고 우리나라로 같으면 지금 남북이 이렇게 딱 분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쪽에 있는 자본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또 엄청난 발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겠죠. 여튼 뭐 지금 당장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는 북한하고도 우리가 반드시 관계가 돼야 되는 거고 또 북한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일어설 수 있는 뭐 기회가 있지는 않을까 싶어요. 우리 살아 생전에 될런지 우리 자녀 세대에 될런지 몰라도 하여튼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걸 뭐 이 사람도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그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했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 이분이 병원 나와보십니다. 3일 만에 퇴원을 했어요. 지금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병원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겠죠. 3일 만에 퇴원했는데 만약에 이게 퇴원을 해서 별일이 없으면 또 괜찮은데 다시 재2번을 하게 되면은 또 역풍을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여튼 이분이 퇴원함으로 인해서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다시 솔솔 피어오르고 있는 또 그게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자, 끝으로 여러분들께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오늘 카페에서 재밌는 게 나왔더라고요. 자, 카페에 계신 회원분께서 예전에 7, 80년대 은행 적금 이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올려줬더랍니다. 보면은 그때 1970년대, 80년대 우리나라 은행 적금 이자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최저 19%였고, 최고로 보면 36%도 있어요. 그냥 안전빵,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1년간 주는 돈입니다. 뭐 저 정도 수익이면은 거의 뭐 주식 투자할 필요 없죠. 워런 버핏 정도 수준 아닙니까? 그 이상도 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 저 때는 금리가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. 자, 그런데 저걸 누가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어요?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. 바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중앙은행장이라고 평가를 받는 바로 폴 볼커라는 분이 금리를 인상해서 저런 걸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자, 제가 또 이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고 있잖아요. 엄격히 말씀드리면은 또 사실은 돈을 푸는 게 아니라요. 이런 거죠.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딱 이렇게 은행에서 찍어내는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찍어내는 본원 통화가 있고 그 나머지는 다 부채입니다. 부채로서 이렇게 돈이 증가하는 거예요. 그런데 경기 침체가 우리가 되자 이 부채가 자꾸 사라져 버리니까 이 부채가 사라진다는 것은 즉 돈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해서 그 파산을 의미합니다. 그러니까 이 돈이 막 자꾸 사라지다 보니까 이 부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은 정치한 사람들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. 따라서 그런 일을 막고자 중앙은행과 지금 정부에서 돈을 막 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죠.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사실은 이런 파산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가 다시 건전하게 되살아나려 그러면은 이분처럼 아예 돈을 줄여버려야 됩니다. 그런데 멀리 보면 방향이 그거라는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다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지금 닥쳐올 부작용이 너무나 크고 특히 정치한 사람들은 권력을 유지할 수가 절대 없을 겁니다. 왜냐하면 멀리 보고 10년, 20년 지나서 맞다 손치더라도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더 나라가 크게 부흥이 될까 손 싶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2, 3년, 5년 이렇게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파산이 커지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맞는 말 하더라도 지금 현실은 그게 와닿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권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딜레마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서민을 위한 길로 가고 있지 않다.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그리고 그걸 갖다가 지금 일본에서 아베 총리에서 스가 총리로 이렇게 바뀌면서 계속 그 정책을 갖다가 고수한다 그러니까 이 짐 로저스란 분은 일본 안 된다. 차라리 일본 탈출해서 한국 가라. 뭐 심지어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고
또 뭐 돈 풀어서 경기 부양에 성공한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짐바브웨이나 아니면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나 그런 거고, 뭐 일본 같은 경우는 그나마 기축통화지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,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환율 전쟁 과정에서 달러를 계속 풀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에 돈 풀어서 늘어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용인해 준 면도 있고, 또 일본 엔화는 국제적으로 좀 통용되는 면도 있어서 일본은 그나마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, 그런 기축통화지위에 있지 않은 국가들이 돈을 무작정 풀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. 하여튼 그 결론은 좋지 않다는 거고, 지금 현재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,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자, 그럼 또 오늘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또 시장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 시장 수급 전반적인 업종 현황부터 살펴보면 이렇습니다. 여전히 지금 우리 시장은 이렇게 코스피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입니다. 코스피는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다라고 봐지고요. 또 그리고 업종별로 보면은 중소형주, 중소형주가 괜찮습니다. 그리고 현재 시장에서 기계, 서비스업, 의약품, 화학 요 업종들은 상당히 지금 많이 올라 있습니다. 신규로 진입하기는 뭐 좀 곤란하고,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 보유 관점이나 아니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, 오히려 차라리 아래쪽에 있는 이런 업종들을 우리가 비중 확대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겠지요. 큰 흐름은 이렇다라고 생각해보고, 그럼 일단 오늘 시장 수급을 살펴보면은 나쁘진 않았습니다. 초반에는 이 금융투자고 연기금 쪽에서 매도가 좀 오전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시간이 흘러서 오후로 접어들게 되면서 시장 수급은 전반적으로 괜찮았죠. 그런데 업종별로 보면은 지금 서비스업, 화학, 의약품 이렇게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. 이 업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신규로 접근하기는 좀 곤란하죠. 그냥 들고 계신 분들 계속 보유, 또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, 뭐 그 외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아래에 있는 업종을 긍정적으로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. 오늘은 운수창고, 전기전자, 음식료, 보험 이쪽으로 돈이 들어왔습니다. 오늘 시장에서 큰 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수한 종목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5종목 있습니다. 요 세력들이 오늘 매수인 거예요. 몇 종목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.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요즘 정말로 핫한 종목 아닙니까? 그런데 이것도 지금 최근에 조정이 되는 동안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이렇게 매수한 걸 봐서 다시 충분히 이렇게 전고점 돌파해서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. 그런데 지금에 와서 굳이 뭐 기술적 분석을 역이용해서 뭐 추가 매수 시점 이렇게 봐도 된다고 봐지긴 하는데, 접근하기는 좀 그래요. 왜냐하면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굳이 이미 많이 이렇게 오른 종목을 지금에 와서 이렇게 접근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뭐 상황 봐가면서 최대한 보유했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. 차라리 뭐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 가야죠. 대한항공 같은 경우 지금 뭐 좀 위험성은 있습니다. 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원체 지금 사람들이 이동을 못하는 상태잖아요.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에 되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다시 뭐 재봉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,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이제 화물기 투입해서 사람은 없고 화물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지금 회사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. 또 그러다가 안 되면은 얼마 전에도 뭐 자금 조달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자금 조달을 또 유상증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. 여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이 되자 당연히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저 밑에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리스크를 안고 간다 그러면은 이거 사야죠. 짐 로저스 회장도 얼마 전에 보니까 인터뷰 보니까 대한항공 지분을 오히려 늘렸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. 그런데 그럴 수밖에 또 없죠. 지금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뭐 우리가 계절 인플루엔자 수준, 뭐 독감 수준까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뭐 사람들이 예전처럼 다시 움직일 거 아닙니까?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또 그리고 남북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이렇게 뭐 공동 경제 개발, 북한을 개발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지구상에 남아있는 뭐 거의 마지막 어떤 공산국가 알겠습니까? 공산국가가 아니라 좀 개발이 될 땐 뭐 그런 쪽인데, 그냥 있는 상태 그대로만 해도 엄청난 관광 자원이 안 되겠어요?
지금 뭐 중국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중국은 워낙 나라도 크고 뭐 절경들도 많아서 볼만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그에 비해서 좀 그렇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북한이 다시 부상을 해서 관광상품으로 내가 볼 때는 충분히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만한 그런 거라고 봐집니다. 그러면은 그 수송을 누가 해야 돼요? 다른 나라 국적기도 들어오겠지만 대한항공도 충분히 좋다고 봐지죠. 장기적으로는. 그러니까 차라리 장기 투자한다 그러면은 이런 거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. 근데 리스크는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두산 박켓 같은 경우는 참 어중간하죠. 지금 막 이런 거는 막 못 본 걸로 합시다. 자, 하이드질러는 많이 올랐어요. 많이 올랐고 지금 추세에 뭐 다 무너졌잖아요. 이런 거는 사실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. 그냥 이렇게 추세가 살아있는 가운데 이렇게 조정될 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지, 이미 뭐 이동평선 다 끊기고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세력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죠.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펴보는 거예요. 그러면 언제 가느냐, 이렇게 잘 보세요. 잘 보다 보면 이렇게, 자, 추세가 이렇게 꺾여 가지고 있는데 세력들이 매수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날 때가 있습니다.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꺾여 있는 상태 아닙니까? 그냥 나눠버렸어요. 나눴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이 기간이라 보고 다시 이렇게 살아날 때 세력들 수급 보고 그때 들어가는 거지, 지금 한동안 이 종목은 안 봐도 됩니다. 그리고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는 이제 조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. 최근에는 아직은 좀 세력 수급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은 아닌데, 뭐 그동안 좀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고, 요런 것들은 이제 기업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죠. 자, 여튼 오늘 짐 로저스를 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뭐 돈 이야기를 또 다시 조금 했습니다. 여튼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전 세계 그 누구라도 이런 선택은 못한다. 폴 볼커와 같은 선택을 못합니다. 못하고 계속 돈을 풀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,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고, 또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정리된다 손 치면은 지금 다시 중국과 아시아, 그리고 우리 한국, 또 북한, 이런 이쪽으로 다시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. 물론 인구 구조라는 어떤 악재도 있고, 또 그 과정에 분명히 우리는 부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마냥 다 놓고서 무조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렇습니다만은, 중간중간에 그건 넘어야 될 산들이라 보고 그걸 갖다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염두를 해두면서 항상 리스크 관리와 또 투자의 기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번갈아서 바라봐야 되겠죠. 뭐 그 과정에 여러분들하고 뭐 저하고 얼마나 더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, 아무쪼록 이런 요 시기들을 잘 헤쳐나가서 이 카페에 계신 분들, 또 그리고 혹시라도 뭐 카페에 있지 않더라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스스로 좀 단련하기도 하고, 또 결과적으로 나중에 또 어느 정도 투자금도 좀 불러서 우리 주식시장이 뭐 영원히 2000포인트만 머물겠어요. 저는 10,000포인트, 20,000포인트 진짜 간다고 봅니다. 그러면 우리 주식시장 뭐 시가총액 때 커지고 돈 벌게 되면은 계속 우리 주식시장에 투자해도 돼요. 지금은 우리 때는 이 중국과 아시아, 그리고 베트남, 이렇게 동아시아 시대가 있겠지만은 분명히 그 이후에 우리 손자 시대에는 저 아프리카 쪽으로도 충분히 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가만히 있겠어요? 어떻게 되면 또 그쪽으로도 또 진출하겠죠. 여튼 그런 이 투자를 통해서 국부를 불릴 수 있는, 이 뭐 단순히 돈벌이 하나 뭐 돈 따먹기 게임이 아니라 정말로 투자를 통해서 뭔가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개인의 삶의 질도 높이고, 또 그리고 나중에 그 돈 많이 벌어가지고 요즘 소비하는 것도 큰 미덕이라고 말씀드렸죠. 사람들한테 돈도 쓰면 경제도 다시 좋아지지 않겠어요.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과 넘어야 될 산들이 하나하나 있는데 잘 타고 넘어갈 수 있는, 그랬으면 좋겠고, 또 여러분들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부를 많이 형성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. 이상입니다.